지난주에 현금 좀 꺼내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이 금융정보분석원 서버에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년간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을 오가며 자산보호 컨설턴트로 활동해 온 남도윤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했고 현재는 경북 김천에서 재무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몰라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낸 분들을 저는 수십 명 이상 직접 상담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500만 원이 아닙니다. 460만 원이 기준입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현금 인출 감시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엔 1회 1,000만 원 이상 인출 시 자동보고 시스템이 작동했지만 이제는 일주일 합산 460만 원만 넘어도 자동으로 금융거래가 분석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 번에가 아닙니다. 월요일에 120만 원, 수요일에 170만 원, 금요일에 180만 원, 이렇게 총 470만 원을 꺼내도 보고 대상입니다. 보고는 사람이 아니라 AI 시스템이 합니다.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이상 패턴을 식별해 국세청 서버로 전달하고 이후 세무조사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젠 패턴까지 추적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최근 상담한 79세의 한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전 유성구에서 혼자 살고 계신 분인데 손녀 유학 자금 300만 원을 꺼낸 뒤 3일 뒤 또 200만 원을 꺼내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장에 있던 본인 돈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누적 500만 원, 그리고 반복 인출이라는 이상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에 꺼낸 것보다 나눠 꺼내는 반복 인출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시스템은 지금 단순한 액수보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찾아내도록 AI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패턴이 정기적이다. 현금 영수증이 없다. 계좌 메모가 없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바로 이 네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이제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보는 시대가 아니라 AI가 먼저 필터링하고 이상 거래만 사람이 들여다보는 시대입니다. 세무조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쁜 게 아니라 패턴의 문제입니다. 다음 네 가지는 실제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인출 패턴이 정기적입니다. 매주 월요일, 매달 1일, 일정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꺼냅니다. 두 번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세 번째, 계좌이체 메모를 남기지 않습니다. 생활비, 병원비처럼 쓰지 않고 그냥 송금합니다. 네 번째, 큰 금액을 꺼내면서도 용도 설명이 불분명합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꺼냈지만 세무 시스템은 이걸 이상징후로 인식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등록되며 별다른 혐의가 없어도 한 번쯤 불려가 확인받게 됩니다.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무조사를 피하고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5가지만 실천하세요. 첫 번째, 인출은 한 번에 180만 원 이하로 금액을 작게 나누고 너무 일정하게 반복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일주일 누적 460만 원은 넘기지 마세요. 여러 번 꺼내도 합산됩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세 번째, 인출 시기는 불규칙하게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는 피하세요. AI가 가장 쉽게 감지합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계좌이체, 체크카드, 선물카드로 대체하고 현금 대신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면 감시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득이하게 큰 돈이 필요하면 증빙을 준비해 두세요. 청첩장, 병원 진단서, 수술비 영수증 등은 세무서에서 정상 거래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는 현금 인출 하나만으로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 그래도 나는 현금이 편한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금 없이도 안전하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4가지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체크카드 자동이체 설정. 생활비, 용돈 등은 정기 자동이체로 처리하면
기록이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둘째, 선물카드 활용. 백화점, 마트 선불카드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면서도 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줄 때도 유용합니다. 셋째, 계좌이체 시 메모 남기기. 병원비, 생활비, 유학비 등 정확한 메모를 남겨주세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게 되더라도 용도가 분명하면 무혐의 처리됩니다. 넷째, 가족 통장 활용.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공용 통장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입금해 두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사용하고 불필요한 세금 오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만으로도 세금 리스크의 80%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위험한 습관과 안전한 습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반복 인출로 조사받은 정운택 어르신 84세, 경남 양산시. 정 어르신은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정확히 300만 원씩 인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금이 손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신다며 생활비, 손주 용돈, 현금, 비상금 등을 나눠두기 위한 목적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반복성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은 이를 정기적인 대규모 현금 거래로 인식했고 결국 2년 연속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례 2. 똑똑하게 돈 지킨 하은정 할머니 76세, 전북 익산시. 반대로 하할머니는 현금 인출 시 늘 150만 원 이하로 불규칙하게 나눠 꺼내셨고 인출 이유도 은행 창구에서 병원 입원비, 사위, 수술비 지원 등으로 메모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손주명의 체크카드에 자동이체를 등록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정기 지원하는 구조로 변경하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작년 세무서로부터 귀하는 신고 요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의 면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같은 연령, 같은 자산, 같은 가족 상황이지만 습관 하나가 그 결과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돈을 꺼내 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감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수치, 패턴, 반복성, 설명 부족, 이 네 가지 기준을 AI는 24시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460만 원 이상 인출하지 마세요. 인출할 땐 이유를 꼭 메모하세요. 현금 대신 체크카드, 자동이체, 선불카드를 활용하세요. 큰 돈이 필요하면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인출 주기는 불규칙하게 반복하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세무서의 타깃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은 세금에서 자유롭고 모르는 사람은 평생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